영화터는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역시 두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녹화일 기준으로 두 편 모두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소개는 해드릴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편 모두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요소와 꼭 봐야만 하는 화제작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점이 상업영화로서는 분명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도 작용될 듯합니다. 최근 극장가 성황도 다시 극심한 비수기 시즌으로 돌아선 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의 영화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에 따라 연말 영화시장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혀 스타일도 다르고 장르도 다른 두 편, 영화 데시벨 그리고 올빼미입니다. 먼저 데시벨입니다. 배우 김래원 그리고 이종석이 주연입니다. 연출은 2011년 오싹한 연애 그리고 2014년 몬스터를 연출한 황인호 감독의 8년 만의 연출 복귀작입니다. 데시벨은 도심 테러극입니다. 전직 해군 부함장 역으로 출연하는 김래원에게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화. 소음이 커지면 터집니다. 다음 타겟은 축구 경기장입니다. 란 메시지. 다음 타겟 아시아드 주경기장 S11번.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관중들로 가득 찬 축구 경기장을 테러의 타깃으로 지목하는 폭탄 설계자 역의 이종석. 소음이 커지는 순간 폭발하는 특수폭탄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앉으세요. 도심에서 벌어지는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한 한 남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 설계자의 숨막히는 대결을 그린 데시벨. 어디를 터뜨릴까요? 데시벨, 설정은 테러를 중심으로 이걸 막으려는 한 남자와 그 남자를 타겟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위협을 가하는 또 다른 한 남자의 대결입니다. 액션 영화의 당연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테러를 가하는 나쁜 놈, 즉 빌런의 정체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초기 홍보 자료에서부터 그리고 포스터와 예고편에서부터 누가 테러범인지 버젓이 공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극중 전직 해군 부함장 역의 김래원에게 전화를 건 의문의 인물, 바로 이종석이 테러범입니다. 이종석 역시 포스터를 보니 해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두 남자, 즉 김래원과 이종석 사이에 어떤 공개되지 않은 사연이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범인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시작하는 스릴러 액션 스타일의 영화들, 당연히 스토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하고 데시벨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우선 제목의 데시벨, 소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 영화의 전체 설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소리에 반응하는 폭탄입니다. 극 중에서 등장하는 소리는 정말 여러 가지일 듯합니다. 예고편에 등장하는 축구장 테러의 경우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 번에 울리는 소리이니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체감은 될 듯합니다. 하지만 데시벨이란 단어는 일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물이 끓는 주전자 소리, 창문 여는 소리,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숨을 쉴 때의 숨소리까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등장한다면 굉장한 서스펜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이 모든 상황이 도심 속에서 펼쳐질 듯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삼아야 테러란 단어가 성립될 듯하니 말입니다. 더욱더 서스펜스의 감도가 올라갈 듯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올빼미입니다. 앞선 데시벨이 현대극이고 액션 장르라면 올빼미는 사극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서스펜스 스릴러입니다. 올빼미는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천만 영화이자 국내 천만 영화 가운데 명랑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9년 동안 유일한 사극 천만 타이틀을 갖고 있던 왕의 남자 조 감독 출신인 안태진 감독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올빼미의 탄탄함이 느껴집니다. 올빼미는 이른바 팩션 사극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실제 조선 역사에 존재했던 인조, 그리고 소현세자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당연히 창작입니다. 때문에 극 자체의 밀도와 구성 등은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졌다는 입소문이 벌써부터 자자합니다. 실제 역사적 컨셉과 사건의 아우라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창작을 결합한 안태진 감독의 세공력이 스릴러란 장르와 결합해 어떤 완성품으로 탄생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을 그립니다.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긴박하게 흐를 듯합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포스터 속 2명, 인조 역의 유해진, 그리고 맹인 침술사, 경수 역의 유준열입니다. 그게 대략적 흐름은 이렇습니다. 맹인이지만 뛰어난 침술 실력을 지닌 경수가 궁의 어이에게 그 재주를 인정받아 채용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 무렵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국왕은 인조입니다. 그는 아들 소현세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그날 밤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수는 그 죽음의 비밀을 알리려는 찰나 더 큰 비밀과 음모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아버지 인조의 불안감은 광기로 변해 폭주를 하고 경수의 목격과 함께 인조와 궁한 인물들의 끔찍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개봉 전 공개된 올빼미의 내용입니다. 올빼미 역시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캐스팅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왕 인조에게 배우 유해진이 캐스팅된 것을 두고 다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물론 유해진의 연기력에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왕은 근엄하면서도 잘생긴 듯한 외모의 남자 배우들이 도맡아 하던 배역이었습니다. 유해진은 안태진 감독이 조감독으로 참여한 왕의 남자에선 가장 하층민인 남사당패 노르패의 일원 육가비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하층민에서 왕으로 수직 상승을 했으니 이채롭긴 합니다. 유해진이 만들어낼 왕, 특히 신경질적이면서도 불안감을 넘어 광기에 휩싸이는 인조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간단한 내용 속에 있습니다. 바로 침술사, 경수가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목격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목 올빼미와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제목 속의 숨은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영화의 핵심 설정이 있습니다. 올빼미에서 경수는 주맹증을 앓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주맹증은 말 그대로 야맹증의 반대입니다. 야맹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낮에는 잘 보다가 밤에만 되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그럼 주맹증은 그 반대겠죠. 주맹증, 낮에는 잘 못 봅니다. 하지만 밤에는 아주 잘 보지는 못해도 흐릿하게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맹증은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설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안과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 상업영화에선 거의 처음 등장한 설정일 듯합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누구보다 물체를 환하게 잘 보는 올빼미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을 빼닮은 맹인 경수. 당연히 극 중에선 어느 누구도 경수가 주맹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알고 있을까요? 경수가 실제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것을 아는 걸까요? 보이는구나. 아니면 그건 상관없이 경수의 목숨을 노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칼날이 번뜩이게 될까요? 영화터는 기자, 오늘은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2편 데시벨과 올빼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선 전 2편 모두 다 시사회를 통해 감상했을 시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따라 한 편만 선택하라고 하면 올빼미가 좀 더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대중적인 흥행성을 점수로 줘야 한다면 당연히 데시벨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2편 다 극장에서 놓치면 굉장히 아쉬울 만한 영화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